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죠. 이제 궁금한 질문에, 자, 코너, 이제 여러 가지, 카페에 또는 제 이메일에 또는 동영상 댓글에 질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궁금하면 질문에 괜찮았나요? 이번에는 죄송해요. 한번 해봤어요. 이게 재밌게 하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아재 개그는 쓰지 말고 재밌게 해라.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그 요구사항인데 그래도 해야겠죠? 자, 그럼 다음 질문 바로 그냥 갈게요. 자, 질문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 세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평가지표의 기록이라는 것에서 각종 일지들을 수기로 작성하는 걸 말하나요? 뭐 투약, 목욕, 장기형 기록지 등. 예, 맞습니다. 기록 같은 경우는 수기로 작성을 하는 게 기본이고, 단지 이제 우리가 n땡땡, 뭐 캣땡땡, 뭐 이런 전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전산 프로그램은 전산을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꼭 수기는 아니겠죠.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본적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기관에서 쓰시는 기관들은 전산에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출력물에 의해 하신다면 수기로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개에 대한 장단점은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본편 영상 다시 돌려보세요. 그래야 시청 영상 조회수가 올라가나요? 자, 다음 질문 또 볼게요. 자, 각종 일지에 작성자 서명할 때 반드시 근무일에 맞게 기록해야 하나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평가 당일날 진행이 되시면요, 기록해 놓으신 거 있죠? 그 근무일지 갖고 오라고 근무일지에 맞춰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오늘이 이제 1월 29일인가 되는데, 1월 29일날 작성된 우리 급여 제공 기록지나, 투약일지, 이런 거랑 근무일지에 근무하신 분의 이름을 확인을 합니다. 틀리면 그냥 다 감점이세요. 따라서, 당연하게 근무일에 맞는 근로자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절대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아마 각 기관들이 이거 확인하느라고 굉장히 머리들 아프실 거예요. 직전 2년치 근무일지 다 확인한 다음에 작성된 내용들의 근무자가 맞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안 보시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 기관은 맞을 거라고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요.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평상시에 우리 관리자, 원장님이 됐든 국장님들이 됐든 평상시에 기록일지 확인들 잘 안 하실걸요? 요한고사님이나 간호사님에게 맡겨놓고 잘 하겠지라고만 판단하셨기 때문에 한번 쓱 들춰보세요. 전부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 10명 정도, 10개 정도만 근무일지를 뽑아가지고 요 날짜에 작성된 거랑 확인해보세요. 잘 맞다면 잘 해놓은 거고요. 안 맞다면 그때부터 이제 전체 확인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잘못하면 근무일에 근무한 분이 일 안 한 게 돼버려요.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또 볼게요. 변경서식은 언제부터 바꾸었으면 되나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매뉴얼 보시면 검정색 글씨는 직접 매뉴얼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하시면 되는 거고, 파란색 글씨가 변경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변경된 거는 평가 발표 2월부터 적용입니다. 우리 평가가 올해 1월 19일날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음 달이니까 2월 1일부터 변경 서식은 모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또 볼게요. 자, 다음 질문하신 분은 생활실마다 이용하시는 어르신 인적사항을 붙여놓는데요. 성함을 전체 표기하면 문제가 될까요? 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침실 앞에, 우리 방 앞에다가, 동그라미, 홍길동으로 이거 하면 안 되겠어요. 그냥 하태자로 하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게 가장 무난하세요. 그냥 튀지 않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가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보통 가운데 글자가 새기면 가운데 글자에 동그라미나 별로 표시해주면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나으세요. 아셨죠? 제가 항상 그랬죠. 평가 진행해 드릴 때 가장 앞서서 하는 게 뭐냐면 절대 평가관한테 오해 사지 않게끔 그 오해를 안 사요. 평가관이랑 안 싸워요. 왜 이게 맞니? 내가 맞니? 너는 틀리다.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준비를 그렇게 하면 돼요.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분도 질문을 3개나 하셨는데요. 31번 급여제공계획 변경 시 급여제공계획 변경 현황 서식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단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급여 제공 변경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자, 급여 제공 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될 때가 언제죠? 우리 어르신이 인증서나 갱신됐을 때, 등급이 바뀌어가지고 상태가 많이 변했을 때, 또는 그런 거 없지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어르신의 상태가 많이 바뀌었을 때, 세 번째는 우리가 사례 관리를 진행했을 때죠. 사례 관리 하게 되면 한 달 안에 급여 계획이 변경하게 돼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요 정도의 이제 급여 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급여 제공 계획 변경 사유가 말이 꼬여서 죄송해요. 사유가 발생됐다면 급여 계획을 다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예전 같았으면 우리 자체 서식에 급여 제공 계획서 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단 전산급여계획서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근데 눈에 말씀드려요. 공단 전산급여계획서는 정확하게 올해 2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 따라서 2월 1일 이전에 우리 자체 계획서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또는 공단 계획서에 입력해서 하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둘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공단 전산급여계획서 작년, 재작년 재개관 평가 때도 이거 가지고 정말 헤맸습니다. 저희 거래처 기관들도 해놓으신 거 보면 막 요구사정이나 날짜도 안 맞고 급여계획서를 뭐 그냥 마구마구 입력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응용편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뭐 할 때마다 전산급여계획서 다 입력해 놓으신 거예요. 다 입력해 놔서 보니까 그럼 이 급여계획서를 이렇게 변경한 그러면 증거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급여계획서만 욕구사정이나 통합적사정은 하나밖에 없는데 급여계획서만 4-5개가 돼요. 무슨 사유로 변경했다라는 겁니까? 평가원에 물어보시면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작위로 공단에 있는 전산급여계획서 막 입력하지 마세요. 정당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입력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급여 제공 결과 평가 후 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나요? 아니면 변경 현황 서식으로도 가능한가요? 둘 다 가능합니다. 뒤에 변경 현황 서식은 뭐냐면 우리가 자체 아마 제가 드린 서식을 보고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으세요. 제가 드린 서식에는 급여 제공 변경 계획서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나 우리 급여 계획서나 같은 얘기예요. 단지 변경이라는 말을 넣어놓은 건 평가관들한테 우리 이렇게 기본 계획에서 변경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목에 제가 변경이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따라서 그 어떤 서식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당연히 급여 제공 결과 평가 후에 급여 계획을 작성을 하셔야 되세요. 네, 평가 매뉴얼에 보시면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고 어르신의 상태가 이제 변화가 있는 분에 대해서 급여 계획을 다시 잡으라고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어르신이 만약에 예전이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세운 계획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더 나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바꿔야 돼요. 근데 결과평가를 했어요. 근데 어르신이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그럼 계획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뉴얼에는 이제 뭐 결과평가를 내고 필요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계획을 잡고 진행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VIP 거래처들에게 계획 변경을 다 진행하게 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상이 없고 그대로 유지가 되면 상태 개선이 않기 때문에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야 평가관들도 바라봤을 때 왜 이러시는 충분하게 결과평가를 바라봤을 때 계획 변경을 잡아야 되는데 왜 안 잡았냐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죠? 제가 늘 아까도 말씀드렸죠? 평가관한테 오해 살만하거나 싸울 일은 애초부터 안 만듭니다. 서식을 구성을 할 때, 자료를 만들 때요.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2월달, 올해 2월을 얘기합니다. 인증서 갱신일 때는 1월에 공단 급여 계획서를 다시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인증서가 갱신되면 우리가 급여 계획을 입력을 안 하면 어르신 청구가 안 되실 거예요. 인증서 갱신 때도 반드시 당연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질문하신 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풀어드리니까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설마 카페에만 글 남기고 이거 안 보시는 건 아니시죠? 보셔야 돼요. 자, 다음 질문 또 볼게요. 오늘은 좀 집중이 잘 되는데요. 차분한 목소리로. 그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별로 안 하고 있죠? 굉장히 집중하면서 머릿속으로, 이 질문에 집중하는 것보다 를 하지 말자. 이게 굉장히 큽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또 통합적 사정입니다. 보통 보면 제일 질문 많은 항목이 통합적 사정, 급여계획서, 결과반영, 사례관리.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항목들 극상 수준의 평가라고요. 극상 수준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항목을 극복을 못하시면 거의 우수기간, 최우수기간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통합적 사전 계획서는 수기로 작성해야 되나요? 이 손으로 써야 되냐 이거죠. 한글로 모드로 치셔도 되고요. 우리 전산 프로그램에 하시는 기관들은 전산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출력물로 해놓으시면 우리가 이 어르신에 대해서 19년도, 20년거, 21년치에 대해서 한눈에 작성 날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전산에 입력해 놓으신 분들 제가 기관에 방문해가지고 이분 3년치 거 자료 보여주려고 그러면 기관들에서 헤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입력화면과 우리 전산 프로그램들 보시면요, 입력하는 거랑 출력물이 달라요. 출력 양식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 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전산 사용하시는 기관들에서는 한 분 거는 제대로 어르신에 대한 모든 서류를 한번 출력을 해놔 보세요. 출력을 하셔가지고 이게 제대로 평가 매뉴얼대로 연도별 작성 날짜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진짜입니다. 제가 평가 경험으로 저 혼자만 12년 동안 VIP 해드린 것만 1000개예요. VIP가 뭐냐면 제가 통상 평가 때까지 한 4번 또 많게는 한 8번 방문해가지고 계속해서 평가를 해드리는 게 1000개 기간이지, 제가 기간 한 번 가서 해드린 거나 아니면 제가 전체 세미나에 모임분들 해드리고 또 저 외에 저희 다른 교육 담당자들 나가서 한 것만 하면 12년 동안 3000개가 넘어요. 저희가 해드린 기간이. 경험면으로는 절대 못 따라갑니다. 어디든. 이해되시나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고 우린 직전평가에서 안 그랬어 말씀드렸죠. 그 평가안이 또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죠? 다른 평가안이 나오면 다른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평가가 힘든 점입니다. 아셨죠? 다음 질문 볼게요. 매주 1회 자원봉사자는 동일인이나 동일 집단이 아니어도 주 1회만 맞으면 되나요? 네, 맞아요. 동일인이 매주 와도 주 1회 와도 상관이 없고 또 다른 분이 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주 1회만 그분이 오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또 볼게요. 제공계획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설명과 확인서를 받는데 매달 받는 건가요? 급여 제공 결과도 보호자에게 사인을 받는 건가요? 되게 좀 어떻게 기본적 사항의 질문인데 저는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면 급여 계획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설명 확인서를 받는데 매달은 아니죠. 급여 계획을 작성하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급여 제공 계획은 연일회 이상 서명하면 돼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기관들에서 바라볼 때는 예를 들어 1월 달에 우리가 연 1회 급여 계획을 구성을 했다면 그 계획에 대한 수급자 보호자를 받아놓으신 매뉴얼은 맞으세요. 근데 그 뒤에 변경계획서를 만약 공단 전산으로 들어갔다면 거기에도 사인을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공단 전산 입력하신 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비교하고자 추가 계획서나 이런 거를 제가 첨부를 응용편에서 다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응용편 이제 영상 촬영을 어저께 한번 테스트로 찍어봤는데 그 프로게이머 있잖아요. 우리 게임 프로게이머 같은 개념의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많은 정보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응용편 기대하시면 되세요. 급여 제공 결과도 보호자에게 사인을 받는 건가요? 급여 제공 결과는 결과지는 받는 거 아니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급여 제공 결과지를 만약에 공단 전산의 급여 계획으로 입력을 하셔서 급여 제공 공단 거를 빼셨다면 거기에는 사인을 받아주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만약 자체 이제 급여 계획서를 진행하신다면 이 부분은 이제 매뉴얼상에 우리가 연일회 이상만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꼭 내가 급여 계획서가 3개가 있다고 치면 1년에 그 중에 하나만 매년 하나만 받아놓으시면 상관은 없으세요.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궁금한 질문의 3번째 마지막 질문 같아요. 프로그램 연간계획서를 작성했는데 프로그램 사업 예산까지는 상관없나요? 잘하신 거예요. 평가에서는 프로그램 연간계획 작성하는 거 안에 프로그램 사업 부분도 예산까지도 확인을 하는 평가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산 부분을 넣어 놓으시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당연히 예산은 우리 평가지표 2번 운영계획에 같이 연동돼서 맞아야겠죠. 프로그램 운영계획 평가 항목이랑 여기 안에랑 다르면 안 돼요. 그죠? 2개가 연동되게끔 해주신다면 되게 잘하신 거예요. 지금 이 궁금함은 질문의 코너는 제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짧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업무 보시다가 이런 거는 이제 편안하게 우리 교양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세요. 또 제가 응용편 올리기 전에 이 궁금한 질문에 이 코너를 먼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거는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응용편을 들어오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제가 볼 때 구독자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제가 볼 때 많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평가 매뉴얼에 안 맞으면 아무리 내용을 많이 해놔도 평가에서는 빵점이세요. 평가 매뉴얼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도 이제 궁금한 질문 세 번째를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 아마 내내 궁금한 질문이 올라올 겁니다. 꼭 정독하셔야 되세요. 자, 저는 평가과장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